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 살고 있는 54살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네요. 그 이유는 제 삶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고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처음 제가 겪게 된 일들이 현실 속에서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제 나이 26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함과 동시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었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싶을 정도로 시댁 집안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제 인생은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연정이는 자니? 아들, 여기 좀 앉아봐라. 너 아직 얘기 안 했지? 끝까지 말하지 말고 숨기고 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편해. 당연히 숨겨야죠. 그걸 말했다간 집안 뒤집어지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우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돼. 언제 들킬지 몰라. 혼인신고 무조건 미뤄라. 그냥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나중에 하자고 그래. 출산하고 나서 무조건 아이만 챙기는 거야. 알겠지? 우리는 아이만 필요한 거지 연정이 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나중에 돈을 쥐어주던 하면 되니까 최대한 조심히만 하면 돼요. 엄마도 혜선이한테 말 잘했죠? 허락했어요? 당연히 허락했지. 대리모 구하는 게 요즘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렇게라도 해야 아이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단다.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고 혜선이 기분 잘 맞춰줘라. 요즘 너 집에 자주 안 들어온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이번 주엔 꼭 들어가. 최근에 일이 많이 바빠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걔는 왜 이런 중요한 시기 때 오라가라야? 제가 나중에 가서 말 좀 잘할게요. 불안해서 그런 거겠지. 한눈 팔까봐. 그런 거 아니겠어? 대리모 구하다가 서로 눈 맞아서 집안 무너지고 난리도 아니었던 집안도 있었다며. 그러니까 정들지 않게 항상 거리 유지하고, 알겠지? 연정이 제가 생각보다 눈치가 상당히 빠른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몇 번째냐? 엄마가 알기론 5번째 아냐?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할 텐데 이 짓도 이젠 그만하고 싶다.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혜선이도 이번이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고 안 되면 접자고 했어요. 솔직히 혜선이 집안 보고 눈 딱 감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이혼시켰어. 딸만 셋인데 어쩌자는 거야? 속이 계속 울렁거려 눈만 감고 있었는데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살떨리는 대화를 주고받는 시모와 남편의 목소리는 제 귓가에 충격으로 들려왔고 믿을 수 없는 사실들에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처음이라고 말했던 남편의 사탕 발림 사랑의 말들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라 그동안 정말 궁핍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남들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게 된 이후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살고 싶었는데 시모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대화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더 이상은 듣고 있을 수 없어 문을 박차고 거실로 나오자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지 많이 당황한 듯 남편은 어색한 웃음으로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자는 거 아니었어? 지금 막 자다 깬 거야? 나는 엄마랑 대화 좀 하다가 들어가려 했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내가 왜 문을 박차고 나왔는지 알 거 아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 아니면 내치려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대를 이어줄 아이가 필요했던 거야? 혜선이라는 여자는 누군데? 본처가 있었으면서 이런 일을 꾸몄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게 왜 우리 잘못이야? 네가 내 아들 좋다고 따라다닌 거 아니었어? 어차피 알게 된 거 아들 하나만 제대로 낳아주면 앞으로 사는데 섭섭지 않게 해줄 테니까 그냥 쥐 죽은 듯이 살아. 계속 불만 가지고 행동하면 너한테 이득되는 게 뭐겠어?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어머님 집안 아이라는 거죠?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처음 동네 아줌마가 저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일부러 계획하고 접근한 거였네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계속 미뤘던 거야?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면 나를 내치고 아이만 데려가려는 거였어? 왜 내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영철이는 아무 잘못 없다. 전부 내가 계획한 일이니까 화를 내려면 나한테 하거라. 그리고 너 고아 출신이라면서 이런 집안에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살면서 이런 집안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불쌍해서 걷어들여 줬더니만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험한 꼴 보기 전에 조용히 찌그러져 살아. 알겠니? 남편은 골치 아프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시모는 제가 잘못한 것 마냥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흐르던 눈물도 멈출 정도로 그 사람들의 충격적인 행동은 제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겨주었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는커녕 어디에다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제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본처였네요. 그리곤 그 여자가 저와 따로 대화를 하고 싶다며 금방 온다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편이 전달해 주었고 그 여자의 얼굴을 제가 볼 이유는 없어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지 몇 분 만에 초인종이 울렸고 말도 안 되는 시간이라 너무 당황한 나머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자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는 한불로 건너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소름이 돋아 서둘러 이 집을 빠져나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 집 안으로 들어온 남편의 본처는 제 팔을 붙잡으며 자기와 대화를 하길 원했고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 팔을 뿌리치며 현관문을 잡는 순간 시모의 한마디에 결국 소파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시모의 말을 눈물을 삼키며 들어야만 했어요. 네가 지금 그대로 나간다고 해서 뭐 어쩌게? 도움받을 곳도 없는 고아 주제에 소송이라도 하게? 너 돈도 없잖아. 네가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아이의 미래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 요즘 부잣집들은 거의 이러고 살아. 내 자식 못 가지면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 하나 만드는 건 기본이라고.
앞으로 네가 내린 결정들이 삶을 바꾼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 보니까 기분이 이상한데? 연정 씨라고 했나? 그동안 소꿉장난하느라 많이 힘들었죠? 아들 낳을 때까지만 조용히 지내면 돼요. 금전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요. 대충 들었겠지만 내가 지금 딸만 셋이라 몸도 많이 약해져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거든. 나도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4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닌데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그래도 허락한 이유는 이 사람 대해 끊기는 건 나도 보고 싶지 않거든. 어차피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가정부들이 알아서 키울 텐데 손해 볼 것도 없고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어차피 나중에 세상 떠나는 건 내 안 가지니 우리 시어머니 소원은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그 아이 아들이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누리게 해줄 수 있으니까 당신 자식의 인생도 피고 얼마나 좋아. 사기 결혼이라고 고소라도 하고 싶겠지만 아쉽게도 우리 아버지가 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법적으로 부부이고 그쪽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저 내연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거기다 고아로 살아온 인생 누가 믿어주겠어?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물린 상태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집을 뛰쳐나가도 문제였어요. 당장 어디서 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막막했었으니까요. 결국 방 안으로 들어와 한참 동안 펑펑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제가 알게 된 이후 셋이서 웃고 떠들면서 제 귀에 들리게끔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목소리들을 듣는 것조차 너무 괴로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사람들에게 제 아이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다음날 아침에 도망을 치려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른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조심스럽게 짐을 챙겨 현관문을 여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현관문 건너편에 갑자기 검은 물체의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고 무서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넨 말은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제가 돌발 행동을 할 수 없게 경비원을 배치시켜 놓았었네요.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많이 놀란 듯 시모가 눈을 비비면서 이럴 시간 있으면 잠이나 더 자라고 뱃속의 아이가 놀라겠다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모든 걸 알게 된 순간 자유까지 뺏어간 사람들은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부터 하려는 생각이 강했고 힘들게 계획한 일들이 전부 무산될까봐 절대 나가지 못하게 경비들까지 교대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면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네요. 결국 아무런 힘도 없는 저로서는 그냥 묵묵히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 동안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전부 차단까지 했었고 핸드폰도 뺏기고 말았으니까요. 언젠가 저에게 기회가 올 거라 믿으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내일 산부인과 가야 하는 거 알지? 괜히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지금까지 잘 참아왔잖아. 쓸데없는 행동에서 좋아지는 거 하나 없다. 딸이면 앞으로 네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들이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솔직히 이런 기회 흔치 않은 거야. 네가 이렇게 열낼 필요가 없는 거라고. 어찌됐든 앞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잖아. 우리는 그저 대를 이을 아이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꼭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세요? 저를 지금까지 며느리로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 없으시죠? 그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만 궁금한 거잖아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 그동안 어머님께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면 가차없이 내치신다는 말을 돈으로 무마하시려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 시간 이후 2번 다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네요. 딸들은 쫑알거리는 게 너무 듣기 싫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주변엔 전부 딸들만 있는 거야. 혜선이도 딸이 셋이고 그동안 테리모들도 전부 딸들만 주야장천 싸질러 넣었는데 내가 아들 손자 안 보고 싶겠어? 우리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여기서 딸 낳은다면 내 인생에 아들 손자는 없나 보다 생각하며 살아갈 테니 그만 좀 지저대거라. 목소리조차 듣기 싫으니까. 시모는 저를 차에 태운 뒤 운전대를 잡은 기사에게 산부인과로 가달라는 말을 전했고 뒷좌석에 앉은 시모와 저는 가는 동안 서로 아무 말 없이 산부인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이 어떻든 저는 상관없었지만 시모는 혼자 중얼거리며 아들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음파 검사를 하고 성별을 확인하는데 충격적이게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시모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었고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출산 때까지 대우가 달라졌고 온갖 좋은 음식들을 먹이며 뱃속에 있는 제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불행밖에 남지 않을 것 같아 속으로 오열을 하며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시모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품에 안겨진 순간 얼굴 표정이 싹 바뀌기 시작했네요. 그동안 고생했다. 여기 그래도 꽤 좋은 곳이니까 몸조리 끝나는 대로 영철이한테 연락하도록 해라. 한동안 네가 옆에 내 손자 끼고 있어야 할 거 아니니? 나는 아이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하니까 당분간 오지 못할 거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저를 내치실 건가요? 더 이상 저는 필요 없잖아요. 원하시는 건 제 아들 아닌가요? 당연하지. 너는 이제 필요가 없지. 그런데 말이야. 한동안 엄마 품은 필요하겠지? 완무할 때까지는 데리고 있어야지 않겠어?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섭섭치 않게 대가는 치러줄 테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 나도 어느 정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 없이 막 내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마음 편하게 몸조리하고 있어라. 벌써부터 오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면 뭐하겠어? 차후에 다시 얘기해 줄 테니 지금은 내 손자나 잘 보살펴 주길 바란다. 필요한 거 있으면 영철이에게 전화하고. 저도 처음에는 이 집을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아들이 태어난 순간 어느 정도 제가 지고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시모와 남편을 보며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에겐 미안하지만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시댁 집안을 전부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땐 몰랐는데 막상 태어나고 나니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뛰쳐나온다 한들 저와 제 아이의 미래는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 외엔 달라지는 건 전혀 없을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게 되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계획을 세워야만 했어요. 철저한 복수로 이 집안의 재산을 모두 제 것으로 만들어야 모든 게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공했네. 생각보다 잘생겼는데 그이랑 많이 닮았네. 정말 다행이다. 나는 그쪽을 더 닮을까봐 걱정 많이 했거든. 안 그럼 그쪽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날 텐데 좋은 감정을 줄 수 있겠어? 우리 집안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놀라워하더라고.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나왔으니까 말이야. 연정 씨는 내 감정을 전혀 모를 거야. 딸만 셋을 낳았으니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어? 하루하루 사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다고. 내가 그토록 원하는 아들은 만날 수 없었으니까. 더군다나 몸까지 약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라도 내 마음을 충족시켜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끝내 부모님까지 설득하게 된 거야. 우리 부모님도 처음엔 내가 대리모를 구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알아? 하지만 아이만 가지는 거니 더 이상 말리지 않더라고. 내가 그만큼 페인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고생했어. 어머님하고 얼마나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정 씨 할 일은 끝이 났으니 우리가 주는 적당한 보상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 새로운 남자랑 인연 만들어서 소박하게 잘 살아가길 바래. 원래 부유한 집안일수록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야. 몸조리 끝난 뒤 조만간 다시 함께 모여 얼굴 보고 조율하자고. 알겠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두 주먹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는 걸 생각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고 이 여자의 집안이 무너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조리가 끝이 나고 기사분의 도움을 받아 다시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니 아이의 방이 따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모와 그 여자랑 말다툼을 하면서 꽤 큰 목소리로 서로를 헐뜯고 있길래 일단 저는 아이 방에서 어떤 상황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숨을 멈춘 채 둘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고 조율이 되지 않아 싸우는 중인 걸 알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완모할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더 지내야 하는데요? 저랑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시죠?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이 집안 무너지는 거 순식간인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 사업도 제가 전부 일으킨 거 잘 알고 계시죠? 서로의 의견이 맞아 합의하에 대리모 구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마음이 맞아야죠. 원래 몸조리 할 때까지 머물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나머지는 분유를 타서 먹이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어렵게 가진 아들 손자인데 분유가 몸에 좋겠어? 어차피 보낼 거 몇 달 더 있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 제대로 자라야 앞으로 더 큰 일도 할 텐데 왜 지금 당장만 보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제가 이 집안 망하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저를 아주 우습게 보고 계셨나 봐요?
쥐뿔도 없는 집안 일으켜 세워줬더니 배가 많이 부르셨나 보네요. 내일부터 일절 국물도 없으니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들 싸우고 있는 건데? 설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거야? 당신이 그냥 한 발 물러나줘. 이게 아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왕 좋게 끝내면 얼마나 좋아? 괜히 감정 싸움 해봤자 좋아지는 건 하나 없다고. 나는 뭐 좋을 것 같아? 얼마나 불편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 집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 장인어른 장모님 눈치 보이는 것도 죽을 맛이라고. 많이 지친 건 알고 있는데 아이를 생각해서 조금만 더 참도록 하자.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세 사람은 저를 두고 생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제 아이를 두고 뭐 하는 건지 황당하기만 했었죠. 결국 시모의 의견대로 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들이 정했고 저한테는 의견 자체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날들을 보내면서 시모는 아이를 위해 저에게 온갖 좋은 음식을 먹여 건강한 모유가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정성을 쏟았어요. 그리고 시모가 생각한 만큼 됐다 싶었는지 저를 따로 불렀고 테이블 위에 흰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돈 봉투였어요. 아무 말 없이 시모를 쳐다보고 있으니 그동안의 정이라도 들었는지 고개를 돌리며 테이블에 놓인 아들을 낳아준 보상금을 가지고 다음날 집을 나가라는 말을 끝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본처가 집으로 들어왔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금 돈 주려고요? 어머님, 지금 장난해요? 상간녀한테 무슨 돈이야? 그이랑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인데 지금 돈까지 지어줘서 보내려고? 이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래? 상간녀로 소송하기 전에 당장 나가지. 제가 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아이 두고 절대 나갈 수 없어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가 그런다고 뭐라도 해결 볼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다고. 아들 낳아주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 그걸 여태까지 믿고 있었니? 나이도 어리고 고아 출신이니 세상을 얼마나 겪어봤겠어. 이봐요, 못들 하세요. 저 여자 당장 이 집에서 끌어내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요. 미안하다. 더 이상 나도 손을 쓸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난 것 같구나. 우리도 너를 보호해줄 힘은 없는 것 같다. 시모는 결국 테이블에 놓인 돈봉투를 들곤 방으로 들어가셨고 발버둥을 쳤지만 경비원들에게 내쫓기고 말았네요.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이 집 밖으로 내쳐졌고 눈물을 흘리며 제 아들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간녀로 소송을 걸어 콩밥 먹이기 전에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자신의 위치와 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확실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던 놈은 2층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길래 오열을 하며 바라보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얼굴 표정을 보이면서 커튼을 쳤습니다. 그렇게 빈몸으로 내쳐진 상태로 한참 동안 집 앞에 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늦은 저녁 남편이 저와 아이가 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제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을 넣어두었다는 말을 하면서 차분하게 설득을 시켰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었죠. 한 공간에 살 수 없었지만 아들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남편이 통장에 넣어준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작은 집 하나 구해 살아가게 되었고 시도 때도 없이 시댁을 찾아갔지만 제 아들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분명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묵묵히 버텨왔고 굳은 일 가리지 않고 살아가면서 멀리에서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전부 지켜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혼돈을 주고 싶지 않아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보는 걸로 만족했었어요. 제 손에 컸다면 좋은 옷과 음식들 그리고 따뜻한 집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 어느덧 20년이 흘러버렸고 성인이 되는 시점에 제 얼굴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분명 많이 괴롭겠지만 그만큼 저도 더 이상은 물러날 수 없었고 제 아들을 되찾고 싶었어요. 아들이 서점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포착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말도 안 된다는 사실에 놀랐는지 처음에는 회피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지 저에게 다시 돌아와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제 엄마라고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제 엄마는 지금 집에 계신데요. 엄마라면서 지금까지 제 앞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뭘 바라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신 분들은 없었다고요. 미안하다. 너에게 20년 만에 찾아온 이유는 성인이 되기 전에 이런 문제로 혼돈을 주고 싶지 않았어. 네가 목표로 한 앞으로 인생에 내가 갑자기 끼어들어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이기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어. 엄마는 내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니? 하지만 그만큼 오랜 세월 참아왔었던 건 앞만 보고 달릴 수 있게 하고 싶어 선택한 거야. 믿기 힘들겠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본다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와 나를 갈라놓았던 그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란다. 그러니 이제 모든 걸 혼자서 결정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이 못난 엄마와도 시간을 보내줄 수 있겠니? 다른 건 바라지 않아. 어렸을 때 품에 안아볼 수 없었고 커가는 동안 멀리서 지켜봐야 했던 아픔들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릴 수 있게 아주 가끔만이라도 얼굴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풀어나가자. 엄마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전부 다 말해줄 테니 제발 근처에서만 머물러줘. 20년 만에 처음 아들과 마주하면서 절대 눈물 흘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동안 서러웠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결국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보내오면서 저와 많이 닮은 얼굴에 놀라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처음부터 많은 대화를 하기에는 아들이 힘들 것 같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제가 친모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 이후
아들의 눈빛은 변해가기 시작했고 모든 걸 바로 잡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 보고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은 적었고 아들을 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더 해야만 하는 것 같았어요. 저와 만나기 전에 모든 걸 계획을 했었는지 고민하고 있길래 무조건 다녀오라고 했죠. 아들의 인생이 잘못되는 건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번 아들과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어져야 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한국을 오면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연락도 틈틈이 주고받으면서 20년의 세월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좁히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8년 뒤 친아들이 한국에 온 순간 아들의 눈빛은 변해 있었고 모든 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정말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이 시작했던 사업이 상당히 많이 커지게 된 이후 그 여자의 집안도 같이 뛰어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여자의 집안의 아비는 간암으로 진작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고 그 여자의 엄마는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아들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진 사업을 아들이 전부 물려받기 위해 해외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였어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돌아와 준비를 끝내놓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아였던 제 뱃속에서 나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회사의 대표까지 되었으니 저는 모든 걸 다 이룬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운영하기가 힘이 들어 아들에게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 엄청난 계획이 숨겨져 있었고 그걸 알게 된 순간 시댁 집안은 뿌리채 뽑히고 말았네요. 모두 누군지 알고 계시죠? 소개할 필요도 없지 않나요? 그동안 연기하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뭘 이리 당황스러워하세요? 못 볼 걸 본 것도 아니고. 알아보니 과거에 꽤나 시끄러웠던 사이였다면서요? 정말 대단들 하세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꾸민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에요. 저랑 엄마 말고 제정신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만들어진 소유물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불량품 같은데요? 아버지랑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거든요. 모든 걸 다시 바로 잡아야죠. 어쩐지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뒤에 숨겨져 있었던 거네요. 정말 대단들 하세요. 가정부 아줌마 손에 자라오면서 엄마한테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어서 얼마나 많이 울어왔었는데 천만 다행이에요. 정을 주지 않아서 저도 쉽게 내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앞으로 할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그랬죠? 회사 대표로 위임된 만큼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야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셨다니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망가져 보세요. 제가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네요. 아들은 저를 뒤에 세우고 제 앞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 시작했고 시모는 아들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게 되면서 뇌출혈이 오게 되었고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멱살을 잡았지만 이미 모든 권력을 아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 앉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상황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 여자의 딸들도 처음 듣게 된 사실들로 인해 경악을 하면서 자신의 엄마가 그런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에 정신적인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대표를 아들에게 위임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재산을 아들에게 명의 이전을 시킨 상태라 자신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남편은 쉬지 않고 해명을 했습니다. 거기다 시모는 재산이 손녀들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되도록 미리 손을 써놓은 듯 보였어요. 그 여자는 결국에 이런 일이 언젠가 생길지 알았다며 땅을 치고 회의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 그 일로 인해 그 여자의 딸들도 전부 등을 돌려버렸네요. 제가 다시 아들의 손을 잡으며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발을 들이자 그 여자가 분노하면서 제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려 했지만 아들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강하게 내동댕이 치면서 내쳐지고 싶지 않으면 저를 떠받들고 살라며 무서울 정도로 남편과 그 여자를 째려봤네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살던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들어갔던 거라 다시 건물에서 나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모는 뇌출혈로 인해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으로 남편도 안 좋았던 몸이 더 악화가 되면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대장암 3기로 당장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말기 때 확인할 수 있는 대장암이라 손을 쓰기에는 거의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미 남편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오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몰려온 스트레스가 병을 부추긴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현재 아들에게 내쳐진 이후 딸들까지 등을 돌려서 그런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노름에 손대면서 거의 탕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새로운 거처를 만들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찾아와서 그 여자가 그동안 키움값을 달라며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들도 엄마라고 믿고 있었던 그 여자에게 그동안 차별을 많이 받아와서 그런지 상당한 분노가 남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차없이 내쳐버렸으니까요. 그저 처음엔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것 하나만 보면서 따라갔었는데 제가 그 하루 많이 외롭게 살아왔다는 걸 이용해 이런 일을 벌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역으로 되돌려받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원했던 것처럼 지금의 아들은 남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가 되었고 저희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대장암 3기 남편은 아마 편히 눈도 감지 못할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남의 약함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무조건 멀리하세요. 언젠가 분명 자신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